네, 안녕하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단위 충격에 대한 응답, 즉 유닛 임펄스 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임펄스 로딩이라고 하면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해머로 탁 타격하는 것처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하중이 있고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작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가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머로 탕 작용하는 거다 라고 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유닛 임펄스, 단위 충격이라는 거, 단위라는 거는 1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 면적이 1인 거, 면적이 1인 게 바로 유닛 임펄스가 된다고요. 임펄스, 단위 충격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를 이 시간 간격을 여기까지를 예를 들어 이렇게 기호 뭔지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고 어떤 요 짧은 시간에 어떤 입실론이라고 하면 여기가 면적 1이 나오려면 뭐가 되죠? 입실론 분의 1이 돼야겠죠. 그래야 입실론 곱하기 입실론 분의 1 하면 1.0, 즉 유닛 임펄스가 되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시간 간격이 요 입실론에 대한 시간 간격이 굉장히 작다. 입실론이 0에 가까워지면 임펄스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무한대에 가까워지겠죠. 개념적으로. 그래서 요것과도 이제 좀 관련될 수 있는 게 뭐가 나오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즉 여기 면적은 뭐예요? 시간 델타라고 할까요? 델타일 때 여기 면적은 1이라고요. 1. 이게 바로 단위 충격인데 이제 신호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함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t 마이너스 이렇게 델타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델타라고 하면 요거라고 할 수 있다고요. 즉 이 말은 뭐예요? 이 함수는 뭐냐면 시간이 t가 델타일 때는 무한대. 딱 이 점 t 이꼴 여기 p 똑같이고 여기가 t일 때 t 이꼴 델타일 때만 무한대로 가고 나머지 t가 델타가 아닐 때는 0인 요런 함수가 되고, 요런 거를 바로 우리가 그래도 많이 들어보게 되는 디락 델타 펑션, 델타 함수가 됩니다. 영어로는 디락 델타 펑션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면적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도 쓸 수 있습니다. 다르게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디락 델타 펑션 델타에 해서 시간에 대해서 전 구간에 적분하면 어차피 이 디락 델타 함수는 뭐예요? t 이꼴 델타일 때만 팡하고 탕하고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적은 1.02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디락 델타 펑션과도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유닛 단위 충격 하중에 대한 게 이 디락 델타 펑션과도 연관이 되는구나 라는 거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요게 이해가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이렇게 탕 치는 하중이 있다. 요거 t 대신 t 마이너스 델타가 들어갔다는 거는 이게 평행이동처럼 되는 거죠. 평행이동. 그쵸? 그냥 예를 들어 어떤 축 치솟는 게 여기 있으면
뭐가 돼요? 그냥 해서 만약에 t가 됐다고 하면 이런 함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요? 만약에 a만큼 평행이동한다. 어떤 함수를. 그러면 t-a 하면 그 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원래 함수는 예를 들어서 0에서 이렇게 위로 무한대까지 탕 하고 치는 함수가 있으면 요게 어떤 특정 델타로 이제 이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에 t 이꼴 델타일 때 탕 하고 하중이 작용하는 형태. 그쵸? t가 굉장히 짧고 무한대. 요 크기는 무한대지만 요 면적 자체는 1.0. 왜냐면 t 입실론 곱하기 입실론 분의 1이 1.0이니까. 이해 가셨죠? 그쵸?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단위 충격이니까 해머로 탕 가격했다. 그리고 가격할 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 녀석을 탕 가격했을 때는 시간은 무한히 작고 크기는 무한히 크지만 그거에 대한 면적, 즉 충격량은 1.0인 이제 그런 함수로도 표현이 되고 그런 함수가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디락 델타 펑션이다. 디락 델타 함수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녁이라 목이 또 잠겼는데 그쵸. 하려다 보면 또 금세 맨날 저녁 늦게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좀 일찍 다음부터는 조금 일찍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첫 번째로는 디락 델타 함수 이런 걸로 할까요? 편하기 쉽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서 하중이 있다. 시간이 있고 이렇게 특정 시간대에 탕 하고 치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까? t 이꼴 이렇게 표현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요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도 t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는 개념적으로 이해 가시죠? 계속 작용하는 게 아니고 특정 시점에 중요한 건 크기가 1. 요 크기가 1인 게 탕하고 치는 거. 그죠? 두 번째로는 이것 또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뉴턴의 F 이꼴 ma. 그쵸? 요게 뉴턴의 2법칙이죠. 제 2법칙인데 요거가 조금 이거 하중을 P로 나타내고 이거를 시간에 따른 변이를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니까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또 나타낼 수가 있냐면 t의 dt, d의 dt, mu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이 오른쪽 항을 이렇게 m은 질량은 이제 컨스탄트라고 하고 속도를 한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니까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그쵸? 요게 F는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힘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 운동량 이 질량 곱하기 속도 이게 운동량이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율은 뭐랑 같아요? 작용하는 하중과 같다. 즉, 요 뉴턴의 이 법칙을 운동량 관점에서 바라보면 운동량의 m 곱하기 질량 일정하다고 했을 때 m 곱하기 어떤 속도의 변화가 외력과 같아지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요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mu 이렇게 있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적분, 양변을 예를 들어서 t1과 t2에 대해서 특정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적분을 하면 이 왼쪽 항은 뭐가 되죠? 특정 시간에 대해 적분하면 왼쪽 항은 바로 임펄스의 크기가 되죠. 왜냐면 아까 이 첫 번째 이렇게 돌아와서 요 충격 하중이 있다고 했을 때 요 면적 1이라 그랬죠. 그때 이게 단위 충격량이라 그랬죠. 단위 충격량. 즉 임펄스의 크기라 그랬죠. 임펄스의 크기가 1인. 그래서 유닛 임펄스라고 했었죠. 즉 임펄스의 크기가 1. 그러면 이 왼쪽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어쨌건 적분을 한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것도 결국 요거를 이제 이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이 왼쪽은 이제 뭐 임펄스의 크기가 될 거고 요 오른쪽은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면 운동량에 대한 변화율에 대한 관점으로서 바라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T1과 T2다. 그런 다음에 P를 dt 해서 mu 속도에 대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미분한 걸 또 적분하니까 mu 이렇게 돼서 그냥 T1분의 T2가 되고 요거는 mu.T2 마이너스 mu.T1 이 돼서 얘는 m 델타 u 이렇게 되겠죠. 즉 운동량의 변화가 된다고요. 그쵸? 임펄스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가 되겠구나. 그렇게 되죠. 이렇게. 즉 운동량의 변화랑 뭐랑 비교해요? 임펄스의 크기랑 이제 비기게 되죠. 그쵸? 그죠? 임펄스의 크기가 운동량의 변화와 같아진다. 요거를 안 상태에서 그쵸? 아직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죠? 임펄스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이게 시간이 또 길어질 것 같지만 조금 더 그래도 좀 더 해보면 그래서 두 번째는 약간 지우고 나타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디락 델타 펑션과 이런 거를 관련돼서 표현을 했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T1과 T2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하중을 적분하면 결국 뭐 이렇게 운동량의 변화와 같아진다. 대충 요런 결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진 상태에서 저희는 그쵸? 즉 여기 크기가 1인 거는 늘 기억한 상태에서 이렇게 임펄스의 크기가 운동량의 변화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안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익숙한 요런 거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단자유도 지금까지 했던 요런 거 시스템. 결국 M이 있고 감쇄가 있고 강성이 있고 MCK를 가진 즉 운동 방정식으로 쓰면 요런 거. 그래서 여기는 하중이 있을 수도 있고 0이면 자유진동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감쇄가 있으면 감쇄가 있는 시스템이 되고 감쇄가 없으면 감쇄가 없는 시스템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가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가장 많이 본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M, C, K가 이런 식으로 있는. 그래서 여기가 응답이 단자유도니까 UT가 될 거고 그랬을 때 이렇게 있다는 건 알았으니까 유닛 임펄스를 여기다 가자고요. 유닛 단위 충격을 1.0의 단위 충격을 즉 요 1번에 해당하는 녀석을 탕 가했다고 생각해 보면 그쵸? 탕 가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오늘은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가 하중이
탕 하고 작용했다. 여기가 t 마이너스 델타 라고 하면 t, pt 하중이 탕 작용했다 라고 하면 이 두 번째 식을 바라보면, 그쵸? 두 번째 식을 바라보면 단위 임펄스죠. 항상 단위 임펄스를 탕 가했으니까 왼쪽은 1.0은 뭐가 되냐면 운동량의 변화가 되죠. 운동량의 변화가 되는데 0으로 쭉 정지했다가 이 순간에 요 델타일 때 속도를 탕 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운동량의 변화죠. 변화. 그죠? 시간 델타 전에는 정지해 있다가 속도 요 단위 충격을 탕 주면서 속도가 탕 발생하겠죠. 그 변화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단위 크기가 있으니까 임펄스의 크기는 1이고, 그죠? 충격량의 크기는 1인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하나가 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U가 요거일 때 쭉 정지해 있다가 어떻게 돼요? 정지해 있다가 단위 충격을 탕 작용하면서 속도가 탕 발생하겠죠. 그러면 요거일 때 변이는 0이 된다고요. 그쵸? 다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써놓고 1.0은 단위 충격을 했을 때 운동량의 변화율 델타에서, 그리고 이렇게 0인데 요걸 그래프를 그려보면 정지해 있다가, 그쵸? 정지해 있다가 여기 UT라고 하면 여기 탕 적용하면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 그랬을 때 여기는 바로 여기가 바로 이렇게 되니까 델타, 이 기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계속 델타라 그러는 겁니다. 델타에서 변이는 0이었다가 처음에 0이었다가,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기울기가 뭐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바로 여기 보면 살짝 넘겨보면 n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n분의 1은 U 닷의 델타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아셔야 될 거는 단위 충격 함수가 있고, 요거를 어떤 단자유도에 탕 하고 작용하면 정지해 있다가 이 델타 작용하는 시점에 어떻게 된다고요? 탕 작용하는데 그 초기 조건이 뭐란 얘기예요? 초기 조건이 변이는 0이고 속도가 n분의 1인 시스템이 된다고요. 그쵸? 그러면 좀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단위 충격으로 인해 자유진동에 뭐가 유발된다고요? 자유진동의 초기 조건이 유발된다. 즉 이렇게 단위 유닛 임펄스가 탕 작용하면 그 시점에서 초기 변이와 초기 속도를 탕 주게끔 된다고요. 그쵸? 이 뒤에 어떤 게 있지 않죠? 하중이 계속 작용하지 않는다고, 뒤는.
그러면 이 순간 탕 작용하는 걸로 어떻게 되냐면 초기 변이 0, 초기 속도 n분의 1을 이 시점에 탕 가해지는 무슨 문제가 돼요? 자유진동 문제가 된다고요. 이 정도로 지금 정리해서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처음에 요 유닛 임펄스 크기가 1인 충격량이 임펄스의 크기가 1인 시스템을 요 하중 형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t가 굉장히 짧을 때 여기가 무한대로 가지만 면적이 1인 이런 거를 디락 델타 펑션과도 연관질 수 있고,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을 통해서 F는 ma가 어떤 운동량의 관점으로 외력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고 임펄스의 크기가 이제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는 걸로 이제 만들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단자유도 시스템으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니 임펄스를 탕 가했을 때 그때 초기 변이와 초기 속도를 탕 가해지는 시스템으로, 자유진동 시스템으로 볼 수 있겠다. 단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항상 u 제로 해서 0인 0점인 시점으로, 원점인 시점으로 초기 조건을 줬었죠. 근데 초기 조건이 어디로 가 있어요? 델타 t 이꼴 델타로 이제 뒤로 가 있다는 거 말고는 어쨌건 유닛 단위 임펄스를 탕 주면 어차피 이때만 탕 가해지는 거니까 약간 느낌으로 저희가 이거를 물리적으로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초기 조건 자유진동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초기 조건 u0랑 u 속도와 변이를 탕 준다. 탕 주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녀석도 t 이꼴 이렇게 델타일 때 초기 조건 탕 주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고요. 그쵸? 근데 앞에서는 뭐 이꼴 0이다, 뭐 이꼴 뭐다 0이다 라고도 했고, 근데 이거 없으면 이제 안 움직이니까 이꼴 뭐 어떤 특정 초기 조건을 주어서 했지만, 여기서는 단위 임펄스일 때는 속도가 n분의 1이었구나, 초기 변이는 주어지지 않았다 라는 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초기 조건을 아는 자유진동 시스템 문제는 단자유도에 대한 저희가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심지어 감쇄가 있는 것도 풀어봤고 감쇄가 없는 것도 풀어봤다고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음 정리 때 해보도록 하고, 이번 정리 때는 이게 단위 충격에 대한 응답이 뭐랑 연관될 수 있다는 거를 물리적으로 또는 이렇게 있는 개념적으로도 이제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